이제 LG의 계열사 이 세 곳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LG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어떤 곳을 준비해 오셨나요? 저도 참 이걸 어떤 계열사를 선정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직 LG 계열사 중에서 채용을 진행한 곳이 많지는 않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계열사 중에서도 한 곳만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두 곳은 채용 공고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항상 열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기업은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LG 화학, 그다음에 LG U+ 이 세 곳입니다. 그래요. 세 개 계열사나 되니까 저희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바로 네. 속도를 내볼게요. 자, 첫 번째로 LG 생활건강부터 알아볼 텐데 어떤 네. 기업인가요? LG 생활건강은 우리 여성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의 외형부터 좀 살펴보면 2001년 4월 3일 날 설립됐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7.6조 원,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1.1조 원입니다. 와. 직원 수는 4,529명, 그다음에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적정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쌤이 항상 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네. CEO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네. 가라라고 네. 하셨는데 CEO 메시지 있습니까? 네, 오늘도 한번 CEO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좀 볼까요? 자, LG생활건강은 고객의 아름다움과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가치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메시지를 좀 갖고 있잖아요. 네. 건강, 아름다움, 활기참. 이것이 LG생건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LG 생활건강하면 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 그런 제품을 좀 생산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먼저 볼 건데요. 네. 우리가 기업명에서 나와 있듯이 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건강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하면은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제품을 좀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면 아무래도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 홍삼 스틱 같은 거 약간 네. 이렇게 영양제들. 네. 영양제 파는 곳 아닐까요? 그렇죠. 정관장이 참 홍보를 잘하고 광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면 면역력 있는 상품이 좀 많이 유명할 텐데 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LG 생활건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 관련된 것은 바로 건강 생활 용품입니다. 아. 예전에 우리가 무슨 명절 때 선물 받으면 네. 박스 되게 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맞아요. 치약, 비누 막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제품들인데 LG 생건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뭐 엘라스틴, 리엔, 주겸, 샤프란, 주겸. 홈스타 등의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표 생활용품이고요. 전년도 매출이 약 1.5조 원에 해당될 만큼 탄탄한 시장 점유율 1위를 구축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쪽에 관련된 사업부 실적이 이번 1분기 때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세정제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LG 생활건강의 이쪽 건강사업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오히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사실 네. 그 말씀하신 제품들 네. 저도 집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만큼 좀 친숙한 네. 그런 뭐, 제품들인데 뭐 사용하시나요, 류미정? 저는 일단 그 헤어 아, 엘라스틴 엘라스틴. 하셨나요? 실제로 사용하고 저는 있어요. 그 주겸. 주겸 아, 씨요? 주겸이 맞아. 갑자기 죄송한데 치과 의사분들이 주겸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치약으로. 네. 네, 참고사항이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 사업부 쪽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세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전략에 있어서의 차별화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용품 집을 때 뭐 하나하나의 성분들을 비교한다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디자인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쪽에 있어서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 앞으로 코로나 같은 어떤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어떻게 리뉴얼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연구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생활용품보다는 사실 화장품이 더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이 화장품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CEO 메시지에서 나타난 두 번째 가치가 아름다움이고요. 바로 이 아름다움이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LG 생활건강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제 화장품 쪽이고요. 매출이 무려 4.7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LG 생활건강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는 후,
그다음에 숨, 그다음에 오휘 이 브랜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후는 단일 브랜드로 무려 2조 원이라고 하는 판매 실적을 올린 만큼 굉장히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CNP라고 해서 차앤박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알죠. 그것도 LG생활건강이 인수를 해서 이것도 천억 브랜드 반열에 오르는 등 이제 럭셔리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국에서 네네네.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예, 이제 주요 해외 시장이 이제 중국이랑 일본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장사를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기억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화수가 항상 1등이었던 것 같은 네. 게 언제부턴가 후가 찾아봤더니 2018년부터 1위를 계속 자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면세점, 중국 현지에서 그렇게 좀 잘 팔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후가 약간 황후의 후였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전하는 걸 네. 본 기억이 있고 네. 이렇게 LG 생활건강에서도 화장품 사업부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싶다 네. 하는 네. 분들에게 네. 조언하실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럼 여기서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후가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이걸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까 네.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마케팅 전략, 상품 개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급 화장품이고 럭셔리 화장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확보. 그 다음에 이제 후만 잘 나가면 안 되겠죠. 네. 그 위에 나올 후속 브랜드들 육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 이외에 전 세계 글로벌 진출 확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는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EO 메시지에서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 굉장히 연관된 네. 그런 사업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활기찬이라는 메시지가 네.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활기차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일상적이죠. 운동. 네, 활기차. 운동에 관련된 건데 LG 생활건강이니까 네. 운동하고 끝나고 나서 마시는 음료. 네, 음료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음료 쪽도 매출 규모가 생활용품과 비슷한 1.4조 원 정도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LG생활건강의 실적을 이렇게 딱딱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업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에서 뭐 식품이나 네. 이런 화장품이 나오는 거 알았는데 네. 음료가 나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잘 알고 계신 코카콜라, 네, 스프라이트, 조지아 커피, 파워에이드, 몬스터 에너지 등의 음료들을 좀 판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코카콜라 하면 코카콜라 코리아가 직접 갖고 오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여러분들 네. 생각하실 텐데 코카콜라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카콜라의 본사에서 그 원액이 되게 좀 그 아주 컨피덴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공해주는 회사가 코카콜라 코리아고요. 코카콜라 코리아에서 이런 원액들을 이제 담아내는 병업체를 따로 이제 좀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카콜라 바틀링 업체라고 하는데 이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 바틀링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분 소유를 보니까 LG생활건강이 90%, 코카콜라 코리아가 10%를 소유하고 있어서 LG생활건강이 직접적으로 제조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총판의 역할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틀링 업체가 네. 따로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음료 사업부에 좀 지원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또 조언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뭐 예능 프로 보면 우리들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어떤 음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출되어지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음료도 탄산과 비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렌드에 맞는 상품 소싱하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SCM, 효율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LG 생활건강 좀 채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또 준비생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주시죠. LG생활건강은 전통적으로 수시 채용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인재다라고 해서요 등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치를 받아내는 이런 채용 지원형이기 때문에 신입이 됐건 경력이 됐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를 보면 마케팅, R&D, 디자인, SCM, 생산 엔지니어 등등 다양한 직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 투데이 잡스 우리 시즌 1에서 상시 인재풀 어떻게 등록하는지 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등록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번 달에는 이만큼의 역량이었고 그 다음 달에 또 지원할 때는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었는지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지원자가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지원해서 이 답이 안 오네 이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계열사 LG 화학인데요. 네. 어떤 기업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저희가 굉장히 바쁘네요. 세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LG화학도 먼저 보겠습니다. 2001년도 4월 1일에 설립되었고요. 크게 3가지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 전지 사업, 그다음에
첨단 소재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1월 구 LG생명과학 합병을 통해 추가적으로 생명과학 사업까지 총 4가지 사업본부고요. 매출이 28.6조 원, 2만 명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네, 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CEO 메시지 확인입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CEO 메시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같네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출발한 LG화학은 전지와 소재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고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꿈의 소재를 현실로 만들고 소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봤던 4가지 사업이 다 여기에 핵심 CEO 메시지에 들어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LG화학의 CEO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하는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석유화학,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B2B 기업을 접근하실 때는 실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각각의 그 상품 하위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아,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제품을 만드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LG 생활건강의 CEO 메시지가 약간 감성적이고 추상적이었다면 이 우리 기업이 어떤 이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석유화학 본부를 좀 보면 LG화학은 사실 여기서부터 좀 출발했다고 보면 돼요. 혹시 ABS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석유화학 쪽과 연관되지 않다면 이 말을 듣긴 좀 힘든데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어떤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구류,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 LG화학과 대한민국의 다른 석유화학 제품 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C는 들어갔는데 ABS가 있었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LG화학 석유화학본부는 뭐 생산 쪽과 영업 쪽 둘 다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생산 쪽은 일반적인 여러분들 전공과 연계된 지식 이쪽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니까 특히 이쪽 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주시고 어떤 전략으로서 B2B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삼성 3사 얘기할 때도 B2B 영업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B2C가 아닌 B2B 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네. 요즘 유가가 너무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 거의 최초로 마이너스를 네. 기록하기도 해서 이 정유산업 쪽, 이 화학 쪽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네. 좀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할까요? 취준생들은? 이거는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대표님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많이 부담 가지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이러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LG화학이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처음 겪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어떻게 좀 극복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주시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심이 있고 생각을 했던 지원자구나라고 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받으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대안 정도는 생각해가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의 두 번째 사업본부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네. 알아볼까요? 첨단 소재 참 어렵죠.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석유화학 제품 하면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비친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빛이 그렇죠. 이게 석유화학 그 산업이 갖고 있는 좀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또 환경에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산업에서도 뭘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친환경 쪽의 소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첨단 소재 이퀄 친환경 소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자동차 소재, IT 소재, 산업 소재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자동차 소재입니다. 자동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내장재, 외장재를 부착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 등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환경을 좀 많이 해치니까
최대한으로 환경을 덜 해치는 범위에서 대신에 자동차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내구성은 이 부분은 좀 보유해 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첨단 소재를 지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LG화학에서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LG화학이 가야 할 저는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첨단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는 3가지 사업 쪽에 있어서의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첨단 소재, 친환경 소재에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준비 팁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석유화학 이쪽 아까 제품과 대비했을 때 사업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도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는데 제품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데 쓰이는 제품이구나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제품들이 어디로 팔려 나가는지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이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업본부는 전지인데 네. 저희 삼성 SDI 얘기할 때 2차 그렇죠. 전지 정말 많이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 의미하는 건가요? 그거를 기억하시다니. 네, 맞습니다. LG화학이 사실 2차 전지의 대한민국의 뭐 탑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LG화학의 전지 사업부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소형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용 중형 전지, 또 ESS 같은 대형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DI,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셋 다 비슷비슷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또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고 최근의 이슈를 보니까 저쪽 유럽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생산성이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주시면서 핵심 영업이익은 또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건 취준생 입장에선 이쪽 사업본부에 좀 채용이 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가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진짜로 증가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전지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에너지 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제2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공급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력도 확보하고 다양한 인력들을 채용하면서 뭐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지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LG화학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필요할지 중국의 업체도 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도 있으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함께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취업 전략을 세울 때 또 부각할 만한 점들 몇 가지 꼽아 주실까요?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참 많이 뽑아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직 올해는 안 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석유, 유가 쪽 관련된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불황으로 인해서 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인 채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 쪽과 영업 마케팅 쪽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준비하셨던 것 잘 들으셨죠? 그대로 여러분들 좀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LG화학의 마지막 사업본부 생명과학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생명? 요즘 또 핫한 바이오 분야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 CEO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와 바이오 쪽으로 간다고 했고요. 네. 이게 LG화학의 비전과 맞닿아 있는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의약품, 그다음에 에스테틱, 진단 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 의약품은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치료제 등이 있고요. 에스테틱은 두 분께서 좋아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필러. 그건 필러라고 아닌가요? 하네요. 그거 프라엘 같은 거. 그건 이제 LG 전자에서 하는 아. 기계고요. 네, 기계고 여기에서는 에스테틱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필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단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홈페이지인데 사실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통 제약 쪽에 있어서 어떤 영업사원과 연구개발 쪽에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쪽 사업부 채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LG 생활건강한 경우 또 수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LG 화학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어떤 공채가 항상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대로 그대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LG그룹 3개 계열사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바로 LG유플러스인데요. LG유플러스가 통신 기업이라는 점은 모두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좀 딱딱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휴대통신망의 구축, 보유, 운영과 가입자에 대한 개인 휴대통신 영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년 7월 11일 LG텔레콤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전에 PCS 할 때 네. 그때고요. 작년 매출이 12.3조 원, 임직원 수는 1,600명, 평균 연봉은 LG화학과 비슷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사이입니다. 네, 엊그제 같은데 96년 설립이라니 놀랍네요. 네. 자, 그래 CEO 메시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CEO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유플러스는 남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움직임으로써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를 맞아 고객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다 행복하고 즐거우며 감동이 있는 고객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남이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PT 면접 가면 이런 주제 좀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추상적인 의미들이 과연 LG유플러스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국내외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게 5G잖아요. 그쵸. 그래서 5G 쓰세요? 두 분 다? 저는 핸드폰은 5G인데 네. 예, 그 5G가 거의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LTE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G가 약간 어떤 것인지 선뜻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 5G를 좀 잘 이해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면? 네, 5G의 가장 큰 강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초저지연성,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초연결성, 아. 완전히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소위 SNS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보내요. 그럼 4G LTE 때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인원이 많고 멀리 있기 때문에 약간 1, 2초간의 버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5G에는 이런 버퍼가 전혀 없대요. 그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 받는 1, 2초가 늦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아무 지장 없죠. 네. 그런데 5G 시대 때 제공하려고 하는 자율주행차에서 1, 2초 늦게 받는다? 사고가 나겠죠. 전문 어떤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1, 2초가 늦게 간다? 사고가 나겠죠. 네. 그래서 5G 시대 때 그렇게 무슨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G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 끊긴다. 멀리 간다. 그 다음에 초몰입도 화면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어떤 콘텐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파악하시면 5G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앞서서 이제 PT 주제로도 꼽아 주셨는데 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캐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광고를 보는 건데요. 네. LG유플러스의 광고를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제 마동석 씨가 나와서 막 청아의 춤을 막 따라하고 이런 것들 있죠. 알아요, 네. 그거. 그게 뭐냐면 VR, AR 기구를 끼고 콘텐츠를 보면서 그렇게 논다는 거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5G 기술이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제조업으로 가면은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의 그런 제조업 쪽에 기반으로 가고요. 우리 일반 B2C 고객들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데 5G 환경에서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초몰입도 화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G에서는 통신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콘텐츠죠. 여러분들의 5G 통신으로 볼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각각의 통신사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떠한 콘텐츠를 보강하는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5G에서는 이제 정영쌤이 약간 마치 네. 앞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막침 나오시. 튀기면서 강조하는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시대를 튀진 않겠죠? 네, 침 튀면 안 되죠. 이제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네.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졌을 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 LG유플러스가 지원하고 있는 어떤 그 여러분들을 뽑고 있는 분야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B와 B2C로 좀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일단 B2B라고 한다면 어떠한 서비스들을 통신망을 깔아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사업들이 다 온라인화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주로 채용, LG유플러스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직무 뽑게 되나요? 제가 아직도 LG유플러스가 뭐 뜨진 않아서 지난 네. 하반기 때를 기준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보니까 뭐 기술 개발,
빅데이터, 상품 서비스,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직무에 채용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쪽이 좀 빅데이터 쪽인 것 같아요. 아, 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고객들한테 맞는 상품,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 그래서 보시면 전기전자 컴퓨터 통계 산업공학 우대라서 아마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쪽을 쓰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경계이신 분들이 좀 많이 가시는 쪽이 상품 서비스와 영업 마케팅일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미래 서비스 기획, 그다음에 B2B 사업,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서비스 쪽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인턴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좀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B2B 사업 전략을 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2B 영업에 있어서의 툴을 좀 가지고 오셔서 이런 전략을 짜봤습니다. B2C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또 짜야 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런 제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모전이라든지 여러분들 학교 과제한 것들에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U+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전에는 통신사가 그냥 우리 전화 받는 이렇게 하면 좀 뭐라고 하죠? 아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는 그런 통신사였었는데 이제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전 혈액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U+는 말이 좋아서 3등이지 통신사 중에서 항상 꼴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쪽은 항상 이 꼴등을 벗어나기 위해 4G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CEO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LG U+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SKT나 KT 대비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몰래 SKT 것도 보고 KT 것도 보고 하면서 참조하셔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